뭡니까? 한번 해봐. 성대모사. 뭘로 해드릴까요? 윤석열. 네, 반갑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계속 이렇게 시키면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확실히 엄기자는 성대모사를 좀 잘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면 공직사회 특히 공무원분들이 이 차례를 못 잡아요. 휘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다사다난했던 전북, 희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 이 2022년 연말 토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취재중 진담, 취중 진담. 게스트 소개해드립니다. 돌고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돌고 다시 사회부로 돌아온 뉴스원 사회부 기자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모태솔로는 아니고 나는 솔로 엄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중진담의 막내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모태솔로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녹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표정들이 이제 조금은 여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 기자는 살을 좀 뺐고, 그다음에 이 기자는 머리를 했고. 네, 저는 살을 빼고 싶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람 수를 줄여보려고 네네네. 머리카락 자르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예. 그런 노력, 그런 열정.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기자하고 엄 기자하고 휘 기자하고 왜 모였냐면요. 올해도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굵직굵직한 전북의 뉴스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6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윤석열 아무튼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네. 그 대선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전북에. 그 톤을 그걸로 해야 되나요, 지금? 그거 하면 다 컷. 네. 일단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역대 보수 득표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당대표에 대해서 14.42%의 득표율을 보였고요. 이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13.22%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북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목표했던 30%는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전북에서 보수 정당이 30%를 얻겠다? 꿈은 위대하게 원대하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기 보수 정당에서 그 정도의 득표를 올릴 것 같으면 실은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없잖아요. 근데 뭐 목표는 30%? 우리도 뭐 목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독자 30만 명. 지방선거도 우리가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역대 최저 득표율을 보였고요.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득표율이 50.7%였는데 전북은 48.7%로 광주, 대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일단 얼마 불과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좀 멀리하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 분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분석은 아무래도 민주당 독식, 일당 독주가 너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득표율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도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들이 좀 강력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로부터 흥행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도원들의 그렇죠. 무투표 당선이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진짜로. 사건 기자로서 어때요? 그렇죠. 일단 무투표 당선이라는 게 굉장히 그 누가 내 지역구 의원인지를 모르고 지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뭐 아예 뭐 선거 활동 그렇죠. 자체를 유세 활동 자체를 안 하고 당선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뭐 대의민주주의가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아, 멋있네요. 예, 예, 네. 이전 기자는 그죠. 아, 이 저기 촉새는 촉새.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척하면서 네, 시키면 잘해. 네,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네요. 지금 대의민주주의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도덕책. 뿔뿔이 민주주의 뭐 이선 기자 아무튼 집에 돈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인선 국기 때는 출마 한번 해보세요. 출마요. 네, 네. 지역구 시의원으로. 굳이요? 아니, 네, 제가 국회의원 돼야죠. 아니 아, 아니. 국회의원이요? 할 절차가- 거면 대통령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네. 저하고 지금 경쟁하자는 겁니까? 아까 선배님이 하신다길래 제가 막기 위해서. 네. 그 선거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출직 지금 공직자 사건 수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바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판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제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와 또 광역 그 교육의 수장이죠. 이제 도교육감 이렇게 두 곳을 먼저 보면 일단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봉센터 건이죠. 자원봉사센터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당원 신청 가입 신청서 가입 원서가 나온 그런 사건인데 이제 결국에 지금 입당 원서, 예, 입당 원서죠. 예. 가입 원서가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입당 원서. 아니, 척하면 척이죠. 왜 여지선 공격하십니까? 아니, 이 기자가 저기 너무 처음 걸 또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가요, 빨리. 다 잘라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송하진 전 도지사의 경선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이제 그의 충신들이 전현직 공무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부인도 있고요. 그렇죠. 14명이 이제 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분들은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입당원서를 자원봉사센터에 갖다 전달한 뭐 이런 혐의인데요. 경찰이 굉장히 자신 있게 한 30명 정도를 한 번에 송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4명으로 추렸어요. 근데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뭐 사유를 왜 이렇게 반절 정도가 줄었는지 정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아마 이제 그동안에 뭐 그런 걸로 봐서는 가담 정도 즉 이제 뭐 누가 몇 장 했느냐 또는 뭐 카톡방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으로 보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예. 송하진 지사의 측근들이 대거 예.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관영 지사까지 사실은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은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김관영 지사가 후광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말 많이 했었는데 김관영 지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얼마 전에 만나고 오시지 않았어요? 지사님 이거는 제 의견과 예, 다릅니다. 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네. 교육감 선거도 예, 치열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도 예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뭐 허위 사실 공표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핵심은 폭행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폭행 사건이라고 보통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나 안 때렸다. 피해자는 난 맞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긴 둘 다 안 때렸다, 안 맞았다. 뭐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도 처음에는 자기가 맞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안 맞았다. 다시 진술을 번복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송치를 할 것인가부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송치는 했거든요. 폭행이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검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봤는데 결국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에 가면 또 재밌는 풍경이 벌어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죠. 일단 시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 검찰까지 수사를 받았던 시장들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원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일단은 우범기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불기소됐고요. 나머지 이제 시장 5명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 최경식 그 시장 같은 경우 그 이제 검찰로부터 250만 원의 구형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요. 지역 정치 정가에서는 이 재판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구형이 처해질 경우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재선거까지 해야 돼서 이제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군수 상황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분도 재판을 안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8명, 그러니까 8개 지역이 있잖아요. 8개 군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끝까지 검찰이 수사를 했던 거는 최영일 군수가 있죠. 최영일 순창 군수가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었거든요. 이제 유일하게 한 명만 넘겨졌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서 재판장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저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된 사건들 같은 경우는 황인홍 무주군수 그리고 심덕섭 고창군수도 이제 비슷한 이유로 또 혐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예 검찰로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도 있잖아요. 아, 예. 장수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죠. 전현직 군수가 모두 다 사건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된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쏙 빠졌고요. 이제 군수의 가족이나 뭐 이런 측근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보면은 36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재판까지 넘겨지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휴대폰 그 요금 청구지를 허위로 옮겨서 투표권자를 특정하는 뭐 그런 여론조사를 좀 조작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골 마을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장이나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16,000여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 중에 뭐 한 70명, 80명 이렇게 허위 집단을 확보를 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보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토크 주제 두 번째로 갈까요? 김관영 지사 도정 민사 8기 김관영 지사 출범했습니다. 엄 기자. 예.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하네요. 아, 제가요? 네. 아유,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사실은 반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많았고 성과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잡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뭐 그냥 계속 쭉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7월 1일 날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7월 26일 주식회사 두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대표 공약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핵심 공약인 대기업 유치 5건 중에 한 건을 벌써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제 지평선 산단에 6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11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 기자 이게 우리가 전라북도 대변인도 아니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의 성과가 뭡니까? 기업 유치입니까? 네, 기업 유치가 좀 잇따라 있었는데요. 사실 근데 두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던 이유가 이 두산에 대한 좀 뒷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전 지사, 그러니까 전 송하진 지사가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투자 협약을 냈는데 과연 이게 본인 실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좀 불만이 있었고요. 이걸 또 당돌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잘했어. 김관영 지사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두산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업적은 맞죠.
업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과는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부족한 점은 사실 너무 많아서 너무 저한테는 너무 많아서 제가 근데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인선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수위 때부터 코드 인사라고 해서 본인의 고향 군산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을 너무 기용해서 좀 잡음이 나왔고요. 특히나 뭐 인수위원장으로 계셨던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산금융중심지 지정 그러니까 정부 현안이죠. 주요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었고 임명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아들 병역 문제로 사실 보니까 출근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당선 이후에도 협치를 명목으로 김광수 전 국회의원과 박성태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의 같은 경우도 계속된 인사 잡음, 불만 그리고 활동 지금 뉴스가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활동한 것이 허위로 또 작성된 그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으로 인해 도의원들과 엄청난 갈등을 부렸던 것도 이슈입니다. 결국 11월 3일 임명은 했지만 11월 22일 불과 3주 만에 사퇴를 결정해서 이제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쏟아졌죠. 이 기자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네. 김관영 기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시겠죠. 김관영 기사의 공과 가를 따져보면 그 좀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활력이 좀 그럼요. 생동감이 좀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지만 또 이게 그 급하게 이제 또 도정을 이끌다 보니 그 그렇죠. 네. 인사 문제 그다음에 전북의 현안 법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처리하기가 쉽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그 뭐 현대중공업 그렇죠. 뭐 블록 생산에서 기대감도 있고 투산 뭐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희비가 좀 있습니다. 그 임실의 이제 프로밀 사태 때문에 이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직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이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네. 그게 또 이제 주가 조작 그렇죠. 사건하고 좀 연루되면서 그러니까 홍보는 좋은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 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뭐죠? 상생협약을 하기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한다고 했더니 완주군에서 보도자료를 갑자기 내버렸죠. 안 한다. 네. 아니, 니는 이렇게 할 거면 안 한다. 무슨 통합이냐. 그니까. 이렇게 치졸하게 하니까 뭐야, 이제 또 이제 놀랬죠. 그래서 전주에서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오해를 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사님이랑 그 시장님, 군수님 딱 모여가지고 상생협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완주랑 전주가 옛날부터 해서 3번 시도를 했는데 3번 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번에 또 상생협약 뭐 이걸 하면은 행정통합 당연히 가는 수순 아니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했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골자는 수소경제 중심도시 요거랑 그다음에 완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이렇게 2가지인데요. 이런 거죠. 우범기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전주 시민들이 완주에서 힐링을 하는 공간으로 잘 쓰고 또 완주와 전주가 어떤 뭐 수소도시라는 전략을 함께 세워서 같이 상생해 나가자. 뭐 윈윈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생협약식에서도 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김관영 지사도 상생협력 사업은 어떤 목적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통합의 어떤 첫걸음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완주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진정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요즘 들어보면 완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 시각 그 뭐 12월 2일 현재 이 시각에 딱 투표를 하면
된답니다. 왜 그런 줄 통합이.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투리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짜증나게 아십니까? 하네 진짜. 아니 아까 저희가 발랄하게 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냐면 왜 그냐면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 이 네. 부분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완주가 이제 그 읍면으로 좀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이 혁신도시라든가 그렇죠. 삼봉지구라든가 삼봉지구나. 네. 젊은 이 세대가 많이 젊은 들어왔죠. 세대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주 지금, 완주 통합에 대해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투표하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이제 국영석 그렇죠. 네. 유이태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영석 후보가 그 민주당 공천을 탈락해서 뭐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혁신도시라든가 삼봉지구에서 그 민주당 밀렸죠. 그렇죠. 네. 예. 에 밀리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무튼 맥락이죠. 김관영 지사하고 우범기 시장도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그렇죠. 완주 국민들이 동의를 좀 해서 출혈 없이 좀 이렇게 약간 흡수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흡수 통합 흡수 통합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한국과 네. 북한도 동의를 네.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이제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 뭐 자 1부는 끝났고요. 자 2부 시작합니다.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너무 아름다워 널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아직 나를